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리뷰 내용은 오디스 리뷰로 앰프와 스피커 매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화면상에 있는 앰프는 프라이메이에서 나온 프리즈마 i15 MK2 디지털 앰프라고 합니다. 여기서 디지털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 귀로 듣는 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그 아날로그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소스 단부터 최종 스피커까지 신호가 계속해서 아날로그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아날로그로만 만들 수 있는 시스템도 있지만 일반적인 현대적인 앰프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꾸어서 최종적으로 스피커에서 우리 귀로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 여기 앞에 있는 프리즈마 i15 MK2 제품 같은 경우는 디지털 앰프라고 불리고, 이 디지털이란 뜻은 내부에 그 증폭을 하는 소자, 실제로 아주 작은 미세한 신호를 우리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소리의 증폭을 도와주는, 신호의 증폭을 도와주는 내부의 작동 방식이 디지털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디지털 같은 경우는 디클 앰프 또는 D클래스 앰프라고 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디지털 방식의 증폭 방식이 아닌 예전에 전통적인 방식의 A비클, 열을 내므로써 증폭을 시키는 방식의 앰프들이 있는데, 그런 앰프들은 A 클래스 앰프 또는 AB 클래스 앰프라고 하죠. 그 외에 앰프들은 대부분 이제 디지털 증폭 방식을 이용해서 가장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이 D 클래스 앰프가 되겠습니다. 이 D 클래스 앰프의 특징은 아주 작은 소자나 칩셋을 이용해서 소리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장점으로, 작은 체구 안에 고출력의 증폭 방식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리발에서 나오는 요즘 앰프들이 출력은 큰데 아주 크기가 작아지는 추세의 기기들이 많이 있는 이유도 그거가 되겠네요. 특별히 이 프리즈마 i15 MK2 제품들은 내부에 DAC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DAC라는 건 뭐냐면 디지털 투 아날로그라고 해가지고 소스단에서 오는, 또는 우리가 CD를 듣거나 네트워크 플레이어 스트리밍을 듣거나 또는 그 외에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음원들은 다 디지털 신호가 되겠습니다. 0과 1에 반복되는 신호 패턴을 풀어서 우리 귀에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바꿔주는 장치가 DAC가 되겠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내부에 DAC가 들어있어서 별도의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연결할 때 디지털 방식으로 연결하면 내부에 DAC가 작동을 함으로써 소리를 증폭시키고 최종적으로 스피커에 소리를 전달함으로써 우리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거가 되겠습니다. 내부에 DAC가 들어있지 않는 순수 인티 앰프, 인티그레이드 앰프라고 하는 제품들은 외부에서 별도의 음원이나 소스들을 아날로그로 바꾸어서 앰프로 집어넣어줘야 합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RCA라는 신호선, 인터케이블이라는 케이블을 사용하죠. 현재 제가 리뷰하고 있는 모니터 엘탁스 3 MK2 제품은 프라이메어 디지털 앰프와 노드 3라는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디지털로 동축 케이블로 연결하여서 듣는 방식입니다. 자, 이 앞쪽에 보이는 제품이 블루 사운드에서 나오는 노드 3라는 네트워크 플레이어입니다.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CD나 LP나 테이프나 어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음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 음원들을 우리가 직접 만질 수 있는 CD나 LP, 테이프 같은 종류가 있지만 단순히 신호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소스가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에 저장된 음원, MP3나 또는 플랫 파일이나 고음질 음원들을 들을 수
있는데 그 음원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방식으로 저장된 메모리 칩에 들어있는 음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서버상에 방대하게 저장되어 있는 음원을 내 기기로 불러 들여와서 들을 것이냐의 차이점이 있는데, 요즘에는 어떤 물리적인 소스 기기들, 음원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인터넷 온라인상에 음악 저장소와 같은 어플들이 있죠. 뭐 쉽게 얘기해서 벅스나 멜론이나 또는 스포티파이나, 그리고 우리나라에 연칭은 안 됐지만 타이달 같은 스트리밍 음원들이 있어요. 온라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음원을 와이파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음원들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불러들여서 음원을 들을 수 있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뒤쪽에 랜선을 꽂을 수 있는 장치가 있고 자체적으로 와이파이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와이파이를 활성화시키면 이 기기 자체가 와이파이를 통해서 서버에 있는 음원들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원들을 제공하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스트리밍 회사가 방금 말했던 그런 다양한 재원들이 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멜론하고 타이다를 주로 듣는데 스포티파이가 최근에 많이 또 사용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플레이어 기계에서 그런 스트리밍 실시간 음원을 내 기기로 전송을 받아서 이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동축 케이블 디지털 신호 받은 그대로 프리즈마 디지털 앰프로 보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네트워크 플레이어 스트리밍에서 불러 들어온 디지털 신호를 이 디지털 앰프가 자체적인 DAC 칩을 이용해서 아날로그로 바꿔주고, 그 아날로그 신호를 스피커 케이블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스피커에 전달이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이 시스템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적용이 되는데, 현재 제 시스템은 네트워크 플레이어에서 스트리밍 음원을 받아서 DAC가 내장된 디지털 앰프에 연결이 되고, 최종적으로 스피커 케이블을 통해서 다음 앞에 있는 여러가지 스피커와 연결 후에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스트리밍 네트워크 플레이어 외에도 CDP를 연결하면 CDP에 CD가 디지털 신호로 출력이 됐을 때 마찬가지 이 앰프에서 DAC 기능을 통해서 아날로그로 바꿔주고 다시 스피커로 들을 수 있는 거죠. 이 위에 있는 턴테이블 같은 경우는 좀 방식이 달라요. 이 LP 자체가 디지털 음원이 아니죠. 이 카트리지라는 턴테이블에 바늘과 같은 작은 신호를 읽을 수 있는 스타일러라고 하는 장치가 있어요. 이 장치가 이 LP의 골짜기를 지남으로써 그 신호들을 이 LP 안에서 그대로 이 인티 앰프 또는 일반적인 디지털 앰프로 보내줌으로써 소리가 나거든요. 그럴 때는 DAC 앰프 내부에 있는 DAC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턴테이블 자체적인 소리에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소리를 내줍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방식의 경우에는 RCA 선과 같은 인터 케이블이 필요하거든요. RCA 인터 케이블을 통해서 이 앰프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자, 후면부에서 차이점을 보자면, 자, 턴테이블에서 나오는 아날로그 신호를 인터 케이블을 통해서 오른쪽과 왼쪽, 레프트 라이트,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죠. 이 케이블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앰프의 입력 단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내부에 DAC를 사용하지 않고 이 아날로그 신호를 그대로 증폭시켜서 스피커로 보내게 되는 거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한 선짜리 동축 케이블은 앞에 네트워크 플레이어에서 보낸 스트리밍 디지털 신호를 이 동축 케이블이라는 디지털 선재를 통해서 내부의 DAC를 거친 다음에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 케이블, 이 플러스 마이너스 두 선은 아날로그 방식의 케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동축 케이블은 디지털 케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동축 케이블하고 또 비슷한 케이블이 광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실제로 그 선 안에 불빛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광 케이블도 이 앰프에 연결해 가지고 내부 DAC를 활용하면 아날로그 신호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온 신호들이 증폭이 돼서 앰프의 출력 단자인 왼쪽과 오른쪽 스피커로 전달할 때 또 연결하는 것이 이 스피커 케이블이라는 것이죠. 이미 이제 아날로그로 들어온 신호들이 증폭이 돼서 스피커까지 가는 것은 또 아날로그 방식의 또는 아날로그로 전환된 소리가 가야 되거든요.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그 파동이 있는 그 전류가 흘러서 스피커로 전달되기 때문에 자, 플러스 마이너스의 구분이 있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빨간색은 플러스, 하얀색은 마이너스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한 스피커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고 실제로 스피커 뒷면에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단자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피커 케이블로 들어오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신호선 역시 스피커의 플러스 마이너스와 맞게 빨간색은 빨간색 또는 검정색은 검정색, 흰색은 검정색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연결이 되면 최종적으로 스피커 유닛에서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럼 매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엘탁스 모니터 3의 스피커 성능을 어떻게 분석했냐면 좀 더 부드럽고 편안한 사운드, 명쾌하고 선명하거나 명징하고 굉장히 직접적인 음들을 청자에게 보내주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좀 여유로운 넉넉함을 가지고 소리를 좀 느긋하게 풀어내는 스타일, 그리고 고음이 찌를 듯하게 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엣지를 부드럽게 감아주면서 좀 더 유하게 만들어내는 스타일의 스피커다. 또 그와 반면에 저역의 양감은 또 많아서 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소리들이 각각 분리도가 명확하게 나오는 것보다는 약간의 덩어리채로 뭉쳐서 나오기 때문에 귀가 피로하지는 않죠. 대신 명확하고 분석적으로 듣기에는 아쉬움이 있을지언정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음악적인 그 바운다리가 폭넓고 이질감 없이 들린다는 장점의 스피커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럴 스피커 같은 경우 처음에 들을 때 굉장히 포근하고 부드럽고 소리가 제법 공간감이 있고 입체감이 있다고 들리지만 오래 들으면 뭔가 좀 심심하기도 하고 좀 더 선명하게 듣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자, 이런 것들을 예상했을 때 앰프 매칭에서 방금 말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앰프의 특징을 살펴서 매칭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 이 프라이메어 같은 경우는 디클 앰프이기 때문에 일단 구동력이 좋습니다. 모든 스피커는 구동력이 좋으면 소리가 기본적으로 80% 이상 발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100W의 충분한 구동력을 가지고 방금 말한 이 엘탁스의 장점들을 전부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아쉬웠던 고역의 어떤 시원함과 호방함을 이 프라이메어라는 앰프의 특징으로 커버를 한다는 거죠. 이 프라이메어의
앰프의 특징들이 고역이 아주 시원하다는 거거든요. 고역이 아주 약간의 그 강성을 가지고 시원시원하게 내주는 스타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갑거나 찌르거나 날카로운 성격은 아니고 고역에서의 댐핑 능력도 저역만큼 충분히 밀어주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앰프이기 때문에 이 엘탁스 모니터 3랑 매칭했을 때 고역 부분에 있어서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매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페이퍼 우퍼의 약간의 부드러운 성향이 어떤 장르적인 음원에 따라서 좀 루즈하거나 조금 반응이 느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디크 램프의 강한 댐핑과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보완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D클래스 앰프를 매칭한 것이죠. 자, 이 아래 앰프를 보시면 이건 진공관 앰프예요. 이 진공관 앰프는 디지털적인 요소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중폭 자체를 이 관을 이용해서 이 진공관 내부에 그 관 내부에 있는 그 입자들의 그 반응을 통해서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증폭시켜서 소리를 만든다고 봤을 때 이 진공관 앰프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굉장히 포근하고 음들의 배음과 잔향들이 좀 남아있는 그 어떤 딱딱하고 끊어지는 음이 아니라 좀 더 여유와 여운을 가지고 음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내주는 소리를 장점으로 하고 있는 앰프들입니다. 특히 이 초단간의 기능에 따라서 현재 저는 멀라드 구간을 장착하였는데 초단간의 음선의 음색에 따라서 또 소리성도 많이 바뀌는데 멀라드를 적용했다라는 것은 좀 더 중고역의 화사함과 그리고 진공관스러움의 섬세함, 그리고 입자감을 통한 어떤 잔향과 배음을 많이 내주려고 구간을 장착하였는데, 이 앰프 같은 경우 엘탁스 모니터 3 MK2와 매칭을 하면 물론 소리는 좋습니다. 잘 나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들었을 때 좀 더 루즈하거나 또는 좀 톤 다운된 음색을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뭐 댄스곡을 듣거나 좀 신나는 곡을 듣거나 또는 팝적인 요소의 음원들을 들을 때 약간의 아쉬움이 드러난다는 거죠. 물론 고역의 어떤 음선이나 끝선 처리나 피치 같은 것은 방금 전에 봤던 디클 앰프보다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전 대역이 기준점 이상으로 고르게 나오는 매칭을 한다고 하면 이 진공관 앰프보다는 어떤 저역이나 또는 그 타이트하거나 다이나믹함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 진공관 앰프보다는 자, 이 위쪽에 있는 저역이 아주 탄탄하고 탱글하게 나오면서 고역도 시원시원하게 쭉쭉 뻗어주는 이런 디크 램프와의 매칭이 엘탁스 모니터 3 MK2 제품과는 더 좋다, 베스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뒤에 있는 린톤이나 칼라스나 베르티 오디오는 또 엘탁스와는 달라요. 그 스피커의 성격과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또 거기에 매칭하려고 하는 이 앰프의 특징과 장점이 무엇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매칭했을 때 상호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장점과 단점을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스피커와 앰프가 있습니다. 스피커의 장점을 앰프가 보완하고 앰프의 단점을 스피커가 보완하는 방식의 매칭이 기본적인데 모든 매칭에서 그렇진 않아요. 스피커의 장점과 앰프의 장점이 서로 겹치면서 반대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스피커의 단점이 앰프에도 고스란히 들어있는데 이 둘을 매칭했다? 그러면 시너지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는 스피커의 색깔이 너무 강해서
앰프의 색깔로 조금 더 중화시키고 싶다라는 방식의 매칭도 가능하고요. 또는 스피커가 모니터적인 성향이라서 원음을 그대로 재생하는 성향이라면 앰프가 굳이 착색을 거치지 않고 소스부, 음원의 느낌을 그대로 보내줄 수 있는 앰프가 필요할 수도 있고, 반대로 스피커가 너무 모니터적이고 플랫했을 때 앰프의 어떤 매력적인 착색이나 고유의 어떤 그 음색을 만들어내는 프리브의 장점을 통해서 스피커의 모니터적인 성향 플러스 앰프의 매력을 덧붙일 수 있는 매칭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매칭의 종류나 가지수가 엄청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스피커를 기준으로 매칭을 합니다. 스피커의 성향과 음색, 그리고 스타일이 어떤지, 그리고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분석해서 스피커를 선정한 다음에 이 스피커에 어울리는 앰프가 어떤 방식의, 어떤 성향의,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앰프인지를 파악한 후에 매칭을 한다는 거죠. 그 외에 부족한 부분들은 케이블이나 또는 앞단에 있는 소스부를 통해서 변화나 또는 추가적인 양념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음색이 나오면 아주 좋겠지만 또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경험이고 노하우인데,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들을 제가 이런 리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대신 공유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엘탁스 모니터 3 스피커 리뷰하고 있는데, 현재 가장 좋은 매칭은 프라이메어 디클 앰프의 노드 3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매칭하는 것이 현재 리뷰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스피커와 앰프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서 시스템 매칭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스피커 성능의 100%, 120% 성능을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조합의 경우의 수를 실제로 오디오 취미생활하면서 겪어보고 느껴보고 또는 이런 리뷰를 통해서 공감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오디오 스쿨에서 확인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이나 문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또는 오디오 스쿨 회원님들께서 많은 팁이나 정보를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